그리고 요새 이제 주택 규제가 심해지다 네. 보니까 상가라든지 네네. 토지라든지 이런 네네. 쪽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네, 분 네. 많습니다. 많죠. 네, 특히 토지. 네. 네, 교수님도 토지 얘기하실 거 많으시잖아요. 네, 네. 토지 투자에 좀 관심 있는 초보자분들께 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토지 투자 하지 마. 요새 많잖아요, 토지 막. 저는요, 제가 사실은 제 타이틀을 검색해보면 말씀드리면 저는 도시계획 기술사라서 도시계획 기술사가 뭐 하는 집이냐면 땅 다루는 사람, 토지 다루는 사람이야. 우리 부동산 강사 중에서 타이틀로 치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저 따라올 그 타이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토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 왜 그러냐면 토지는 소액으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토지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많은 돈이 필요해요. 최소한 몇 억. 그리고 그 몇 억도 벌어봐야 세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차라리 아파트 해. 아파트 왜 아파트를 해야 되냐면 아파트는 비과세 제도라 있잖아. 2년씩. 네. 1, 2, 3 법칙 있잖아요. 일시적 이가구 해서 계속 그 비과세를 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탄력성도 있고 왜냐면 아파트는 시장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아.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안 그래. 토지는 세금 벌어도 세금으로 다 들어가고. 근데 토지 가지고 뭐 굉장히 뭐 몇십억 벌었다. 한 2, 3천 투자했는데 뭐 몇 억 벌었다. 그 순 다 뻥이에요. 그거. 그런 경우 없어요. 있겠지. 한 1000개의 사례 중에 하나 정도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당신한테 안 와. 저는 이제 사실은 토지 투자를 하는데 특수한 물건들만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물건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토지 강의할 때도 그래요. 일단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억지로 하고 싶다라면 결국은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그냥 아파트 투자하고 도저히 적폐로 몰려갖고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다른 걸 해야 되겠다. 뭐 종부세도 많고 괴롭다. 이런 분들만 토지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획부동산에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해서 또 잘 모르니까 전부 다 또 지분 투자. 옆에 제 개발지에 그 옆에 데리고 가서 여기 봐봐라 개발을 하니까 우리도 개발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떠넘기는. 그래서 물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까 전에도 문자 또 하나 와가지고 땅 좀 봐주세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결국은 지가 멍청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모르는 건 하지 마세요. 토지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 토지는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장하시는 분은 무조건 자기 공장 지어서 하세요. 웬만하면. 왜? 자기 공장 지어서 하고 그냥 공장은 밥만 먹고 살아. 그 직원들 월급 주고 10년 정도 하면 그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다른 데 또 공장 옮겨서 또 그렇게 지어서 이렇게 하시면 그걸로 해서 돈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직접적인 내가 사용을 한다든가 뭐 경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그냥 뭐 어디 가서 집 한 채 지어놓고 이렇게 뭐 살기 위해서 땅 산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손해납니다. 저는 토지 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시고 싶다 한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하세요.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 무슨 얘기냐? 토지는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해요. 한 부류는 난 몰라 그냥 사놓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 그냥 팔 거야. 순수 자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서 뭘 할 거야. 자,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 사람, 나의 다음 사람이 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제 소비자라 그러죠. 엔드 유저라 그러죠. 이 마지막 소비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엔드 유저가 되는 거야. 마지막 소비자가 된단 말이죠. 내가 집을 짓든지 공장이 되든지. 네. 물론 부시고 다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금 원형지 그 자리에서 어찌된 식으로 시간에 다시 건축물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마지막 이제 소비자란 말이죠. 그럼 마지막 소비자로서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사람이 살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나대지는 오히려 잘 팔려요. 왜냐면 그 다음 사람이 뭘 해야 되니까. 근데 나대지로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세금 엄청나게 많이 문다 했죠. 사용하지 않던 땅을 갖다가 우리가 세법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용하지 않는 땅을 그냥 나대지 상태로 내비두기 때문에 벌금적인 성격을 물어요. 추가 과세 이제 양도세의 10% 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사업에 쓰지 않는 토지는 보다 비사업용 토지라서
10%또 양도세를 더 물어요. 근데 그게 양도세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건물축물을 지어요.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건축물 가격까지 포함해가지고 팔려고 해요. 그럼 시장에서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그렇게 시장은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철저하게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살 거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자본적 이득을 취할 거냐. 자, 그러면 내가 엔드 유저 마지막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이거는 투자 가치를 논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대지 상태에서 갖고 있다가 나대지로 팔 거란 말이에요. 나대지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대지로 팔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엔드 유저 마지막에 사용자가 내 것을 사주는 사람이 이것을 무슨 용도로 쓸 거냐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돼요. 나대지로 나는 그냥 팔지마, 맨땅으로 팔지마.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들고 있다가 몇 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겠지, 그때 팔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가격은 올라 있는데 팔리질 않아요. 토지는 황금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황금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엔드 유저 마지막 사용자가 사야 되는데 마지막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사야지만 내가 제값을 받는단 말이죠. 제발 저한테 좀 팔아주세요. 하다못해 국가에서 수용을 한다던가. 근데 그런 경우가 없는 땅들은 이건 안 팔려요. 즉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마지막 소비자가 뭘 할 건지를 예상이 되는 땅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땅을 살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땅 투자는 저기 그 시외에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지 토지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했어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아마 요즘 텔레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도시공학이나 부동산 공부를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관리의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1972년부터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매년 10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1차가 1972년, 그 다음에 2차가 1982년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씩 하다가 2000년도에 4차가 되면서 20년 단위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1차, 2차, 3차까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어요. 계획 명칭이. 그런데 4차 때부터는 개발자가 빠져요. 국토종합계획으로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디벨롭먼트, 이제 개발의 시대는 끝났어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아직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얘기하면 또 그것도 할 얘기가 많아. 저는 인구 줄어든다라고 막 그 걱정하는 사람들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인구가 채워질 겁니다. 뭐 수입을 해서라도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대규모 개발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는 어떤 시대다? 관리의 시대. 매니지먼트, 관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개발의 시대가 끝났으면 이제 관리, 재개발 재건축도 그런 측면이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개발해 놓은 걸 갖다가 아껴 쓰고 닦고 쓸고 해서 쓰자라는 거, 꽂혀서 쓰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대규모 이제 개발은 이제 점점 없어질 거다는 얘기죠. 시외에 논밭 사놓고 그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국가 부동산 정책과 정면 배치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도시 쪽에 허름한 집을 만약에 산다라면 그 집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40년 된 허름한 집을 사요. 이 건물을 부시고 다시 새로운 걸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가 건축물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를 사는 거예요? 토지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토지 투자를 꼭 저기 시골에 논밭을 사야 된다, 산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격 안 올라요. 남북 평화 화해무드 막 이런 것도. 남북 그러고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정신 나갔냐면 내가 조만간에 그 유튜브에 내 동영상 올릴 건데요. 바빠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데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정신 나갔냐면 오르기는 오르는데 거기는 올라봐야 일부 거기 그 왔다 갔다 서울 그 개성 평양 왔다 갔다 하는 그쪽의 근처만 그렇고요. DMZ라든지 비무장지대 이쪽은 전부 다 나중에 그 다 국립공원으로 다 묶일 거예요. 못 써!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땅 사서 어떡하겠다고? 대대손손 이제 세금만 내고 국가에 충성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도시계획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적경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좀 토지 투자는 하지 말라니까. 왜 바보들처럼 하는지 모르겠어. 굳이 하려면 내가 이 땅을 사서 다음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사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용도지역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 용도지역 그리고 이 땅의 규제 사항을 100% 알아야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거든. 공부하기 싫거든. 그래서 그냥 어디 얼마 이거 사놓으면 돼. 그러니까 계속 물리는 거야. 토지 투자에서 손해 보는 이유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묻지마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옆에서 소개시켜 주는 거. 기획부동산 안 낚이는 기획부동산은 이게 또 낚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기획부동산이 가장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전화 걸려와가지고 좋은 땅 있는데 하나 보시죠 사시죠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허술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떤 상황이냐면 친구 가장 친한 친구 그다음에 뭐 동생들 그다음에 뭐 오빠 그다음에 언니 이 가족들 또는 친척들 아주 친한 친구가 소개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야 내가 어디 땅 샀는데 좋아 너도 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토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 내가 알기로는 얘는 회사만 다녔고 뭐 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애야.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땅 사라 그래. 내 동생이 얘는 토지 투자하고 뭐 부동산하고는 아마 공부도 한 적이 없는 애인데 땅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사라고 그래. 주변에 내가 아는 지인이 뭐 저희가는 무슨 그 회사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 개발지 좋은 거 사라고 그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겠어요. 안 맞다니까.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자기도 땅 사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노려서 이제 기획부동산에는 일반 사람들을 갖다가 월급 줘서 월급을 고용을 해요. 월급 줘서 고용을 해서 150만 원 정도 월급을 주면서 수당을 많이 줘요. 뭐 땅을 한 3천만 원짜리 팔면 수당을 한 500만 원씩 준다던가. 아니면 목숨 걸고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죠. 기획부동산에서는 아니 당신이 말이야 월급 주기로 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당신이 땅을 팔려면 당신이 땅을 사야 팔 거 아니냐. 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땅을 사고 그러놓고 이제 500만 원 수당 받아. 3천만 원 지돈 내고 500만 원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은 300만 원짜리 땅이야. 300만 원도 안 돼. 300만 원 줘도 사지도 않아. 쓸모없는 땅이지. 그 사람이 지돈 주고 지가 수당 받아놓고 좋다 그러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형제 자매 원래 그 이제 정말 프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초보 세일즈맨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부터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계속 기획부동산은 사람을 계속 모집하고 계속 물갈이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획부동산은 되고 있고 그래서 토지 투자는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라는 것이 제가 사실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투자는 아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